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이니 선라이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라이즈 완벽한 영양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라이즈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유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0가지 이상의 수용성 성분이 들어있고요. 인체에 필요한 10가지 필수 비타민, 그리고 74가지의 미량 미네랄이 한 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를 기반으로 해서 16종 이상의 슈퍼푸드가 혼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크게 별표를 해놨죠. 자, 어, 야생 블루베리,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 경작을 했거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생 블루베리 그 외에 유기농 이런 슈퍼푸드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몇 퍼센트 비율로 들어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이제 우리가 과연 와일드 알래스칸 블루베리가 얼마 정도인지 물어봤을 때 회사의 그 자기들만의 이제 고유의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인 저희들에게는 가르치지는 않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상 이런 제품의 설명을 봐도 얼마 퍼센테이지가 야생 블루베리가 들어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생 알래스칸 블루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외 슈퍼푸드들을 이제 포함시킨 제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푸드들을 혼합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항산화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항산화 기능도 하지만 항산화 기능을 마치고 나서는 산화 전구체 물질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끝난 그 항산화 역할이 끝나고 나서 그 산화 전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또 제거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황산화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를 먹는 것보다 여러 개를 먹는 것이 한 개를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의 여러 개를 많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문들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그거는 여러 슈퍼푸드들의 음식 파이토케미랄을 섞어 놓으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시너지 효과, 즉 동방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섞었을 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이제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논문이고요. 2016년도에 이제 안토시아닌을 여러 개 이제 섞어 놓았더니 이제 훨씬 더 이런 신경염증을 잡거나 이런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보시면 닥터 윌리엄 리 강연에서 가지고 오신데, 자, 하나를 먹으면 훨씬 더 이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약한 거 두 개를 먹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여러 개의 파이토케미칼 약효식품을 섞어 놓으면 하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0가지 이상의 수용성 성분. 자, 그래서 일일 권장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100% 함유되어 있고요. 17가지 이상의 슈퍼푸드가 혼합되어져 있고 액상이기 때문에 85에서 98%의 흡수가 되어서 그 흡수되어진 영양소가 인체에 사용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 영양소가 97에서 100% 생체 이용률이 됩니다. 하루에 단 한 포고요. 저희는 동결 건조 방식으로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발효 제품 아니고요. 절대 발효 제품 아니고요. 주스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일반 주스나 착즙 주스 절대 아니고요.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카야니 선라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기전을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회복에 좋고요. 그래서 대사 증후군 예방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알래스카 야생 블루베리하고 뭐 일반 재배 블루베리 차이가 뭐냐? 그건 바로 항산화의 능력의 차이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자, 이거 예전에 이제 핀란드 야생 블루베리가 이제 그게 이제 소개가 되었었죠. 거기에서 일반 야생 블루베리랑 이제 일반 재배 블루베리 차이점이 뭐냐? 이런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재배 블루베리는 내가
따뜻한 환경에 맞게 자랄 수 있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자기 몸을 지킬 안토시아닌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잘라봤더니 이렇게 파랗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연구소에서 봤더니 야생 블루베리와 일반 재배 블루베리의 가즙의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 블루베리의 항탄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자란 것들이 좀 작죠? 재배 블루베리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비료도 많이 이제 주고 하니까 좀 이제,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생 블루베리가 이렇게 좀 작은 작게 된 것이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시면 미국 마켓,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블루베리 두 종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야생과 이제 재배 블루베리를 비교해 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이건 재배 하이브시 블루베리가 이제 재배 블루베리 조금 이게 크게 자라는 것이요. 크게 자라는 것이고요. 야생 블루베리는 거의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배 정도. 근데 알래스카 블루베리는 거의 10배 정도의 이제 토탈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야생 블루베리들은 이렇게 뉴클리어 팩터 카파 벡터 NFKB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항염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재배 블루베리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논문들을 보시면 그래서 보니까 항산화 수준이 알래스카에서 나는 야생베리들이 기존에서 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항산화 능력이 가장 좋더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래스카 베리들이 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하고 이런 암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능력이 이 알래스카 베리 종류들이 이제 가장 항산화 수준이 좋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래스카 블루베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야생 블루베리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항산화 수치가 6배에서 7배의 차이가 납니다. 즉, 건조 방식으로 만든 이런 열매가 훨씬 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더 항산화 능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과일을 따서 바로 먹지 않는 한 과일은 따는 순간부터 계속 항산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영양소도 소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하면은 그 항산화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동결 건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는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품질, 맛, 모양 그대로를 가질 수가 있고요. 단점은 그게 설비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결건조는 비타민C,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동결건조의 목적이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이제 이런 회사 설비를 하기 위한 장비가 이제 고가의 회사를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동결 건조가 영양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느냐? 자, 보시면은 영양소가 소실이 약간 있긴 했지만 무시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거의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소실되는 게 비타민 C라든지 A, E 정도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동결 건조로 만드는 가장 주 목적은 바로 이 항산화 능력,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암협회였죠. 아메리칸 이런 암협회에서 이제 항산화와 파이토케미칼 보증하는 이런 동결 건조 음식을 먹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결 건조 제품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결 건조 쪽 아까 보시면 이제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민감한 제품, 파이토케미칼, 특히 안토시아닌은 열에 민감합니다.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열에 민감한 제품들을 이제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들을 동결 건조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린 열매, 그러니까 냉동시킨 열매는 항산화 능력이 80% 상실해버립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나서 유통되는 과정 중에도 이런 많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 수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내가
집에 사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넣는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느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수치가 80% 이상이 소실된다는 거죠. 그래 보시면은 동결 건조는 영양소 함량이 거의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냉동시킨 음식들은 영양 소실이 이제 너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결 건조 방식이 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파이토케미칼 추출을 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섭취하게 주스 이제 액상으로 섭취하게 하든지 아니면 알코올 추출로 해서 이제 파이토케미칼 섭취하게 하든지 그 두 중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중에 나오는 주스 그러면 난 이때까지 일반적인 나오는 주스를 많이 먹었는데 자 이게 일반적인 주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마지막에는 안토시아닌이 5에서 23%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방송에서 좋다고 했던 것 내용들을 단지 그냥 이용만 할 뿐이지 일반적인 주스 제조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항산 능력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일반 주스도 아니고 착즙 주스도 아니고요.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이제 그런 슈퍼푸드 항산화 영양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아닙니다. 근데 식물에 있는 그런 화학적 영양소가 인체에 들어왔더니 우리 몸을 많은 만성 질환으로 예방하고 DNA를 좋은 쪽으로 발현시키고 나쁜 것은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페놀,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이 이제 있는데 뭐 안토시아닌 뭐 많이 있습니다. 페놀산,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통이고요. 안토시아닌 해서 쭉 플라보논 해서 이렇게 쭉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무엇이냐? 파이토케미칼은 문헌적으로 식물 항물질이라는 뜻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봤을 때 파이토케미칼은 서로 다른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야채라든지 뭐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제 콩이라든지 곡물 이런 또 씨앗에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많이 먹으면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으면 이런 암이라든지 여러 이제 질환들, 만성 질환들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장 질환으로부터.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어떻게 병을 예방합니까? 물어보았을 때 면역계를 자극해서 면역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암을 형성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이제 차단시키고요. 그리고 산화, 즉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산화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암세포의 성장률을 느리게 하고요. 염증을 감소시켜 주고 많은 이런 DNA 손상을 예방해주고 그런 호르몬 조절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 있는 음식들, 즉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뭐 체리,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색깔 있는 음식들의 이제 색깔을 내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인체에 이제 어떤 영향을 보면 크게 보면은 뭐 심장질환, 암, 당뇨병, 감염 이런 뭐 눈질환이라든지 그 조기 노화가 되는 것을 이제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인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고요, 효소처럼 작용을 하고 이제 이런 산화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산화를 예방해 주고요,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항물이기 때문에 이제 산화로부터 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주고 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이 이제 그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고 이런 혈전 생기는 것들을 이제 형성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파이토뉴트리언트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죠. 파이토케미칼 치료제로서의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의 이제 논문으로 이제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항산화, 항염증, 뭐 항알러지, 항암, 항노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미세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역할 보시면 안토시아닌 초기에 많이 연구됐던 건 레스베라톨, 커큐민도 연구됐었고요. 최근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의 카테킨이라든지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저희는 이제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을 많이 들어있죠.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
뇌혈류 장복을 통하여서 이런 이제 뇌에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시력 보호, 항산화 작용, 항암, 항당뇨, 신장 및 간, 위, 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보면 항산화, 심혈관 보호, 항비마, 항염증, 항암 작용, 항균 작용을 하고요. 인간에서 연구를 하니 항산화 역할을 하고 심혈관 보호, 신경 보호, 시각 개선, 항염증, 항암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제품이 항산화 작용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농무부가 지정한 일일 뭐 권장량은 3,000에서 5,000입니다. 그래서 브론스위크라는 회사에 많은 회사들이 이런 브론스위크 회사에 이 항산화 수치를 재는 가장 공식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카엔이 선라이즈를 이제 2014년 10월 25일 날 이제 했더니 보내와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포당 카야니 선라이즈 한 포당 35,757, 즉 3,500 이상. 그리고 한 병이나 한 포를 다 먹으면 107,271의 이런 황산화 수치를 갖는 제품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산화 영역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5가지 종류를 제거하는 이제 걸 봤더니 여기 보시면 뭐 블랙베리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도 이만큼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블루베리인데 야생 블루베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보다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이런 혈관 내피세포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항염증 효과를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만성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생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여기 보시면 급성 만성 염증에 대해서 억제성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잡는 데 많은 효과가 되고요. 이런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 NRF2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NRF2라는 전사 신호인자 즉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그런 이제 NRF2 신호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염증이 되는 이런 전구 물질들을 분비를 억제를 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심장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많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또 파킨슨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되죠. 요즘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또 심장 보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제대로 살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내피세포 기능을 이제 아까도 이제 나왔었지만 내피세포 기능을 이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이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 건강, 뼈가 분화되는데 뼈가 분화되는 거에도 이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 류마토이드 관절염, 그리고 이런 뭐 치주염 가는 데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야생 블루베리 이제 대식세포에 이런 의해서 염증 지질이 이제 축적되는 거 혈관에 지질이 쌓였을 때 막히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 축상이 쌓이고 하는 이런 지질 축적되는 것을 이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토시아닌이 이제 아까 이제 그 많은 인체 신호를 일으키는 NFKB를 이제 그 조절을 억제시켜서 여기 보시면 NFKB를 억제시켜서 이제 항염증 효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NFKB를 신호를 이제 억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아크릴라미드라는 음식을 뭐 튀기거나 우리가 뭐 그런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많은 생기는 그런 아크릴라미드가 있는데 그게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데 블루베리가 그걸로부터 이제 이제 보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이 전립선암 이걸 이제 성장을 억제시키고요. 세포 자살을 증가시켜서 전립선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토시아닌 보면은 암 세포들의 이런 많은 이제 신호들의 이제 표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이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한테 많은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종양 억제 유전자들을 이제 종양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자살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블루베리나 블랙커런트에 이제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항정식, 항산화 특성을 이제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제 이런 많은 이제 태행성 질환이나 그리고 암 같은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기 태행성 질환의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토시아닌 이제 죽상동맥경화증 이제 블루베리에는 와일드 야생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이제 혈관에 이제 죽상에 쌓이는 거 그런 걸 이제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블루베리는 치주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잇몸 질환, 이런 치주 질환에도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저는 액상이기 때문에 바로 삼키는 것보다 입안에 한 1분 정도 머금고 있다 삼키는 게 훨씬 많은 이런 치주 질환들의 안티박테리아 항염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게 항산화 이제 작용을 실험한 것이군요. 강한 이제 염소인 이제 산화시키는 제품인 염소를 가지고 이제 중화 작용을 이제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제 염소를 넣었습니다. 염소를 물에 이제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선라이즈를 이제 넣어 볼 것입니다. So we do not drink tap water. This is the reason why. Okay. So 자, now we're going to do 선라이즈가 정말 항산화 작용을 한다면 이 탄화된 염소에 의해서 탄화된 물을 중화시키겠죠. So we're going to use just a little bit. 자, 선라이즈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의 물 색깔로 이제 돌아왔죠. 중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로 정상을 돌아내고 항산화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So there are quite a bit of antioxidant in this Kayani sunrise, excuse me, the sunrise. Isn't that awesome? And here is the product. Well, thank you for watching. 자, 이거는 한국 제품이죠. 어떤 한국분이 이제 실험하셨던 건데 요오드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요오드도 이제 산화력이 있는 제품이죠. 산화력이 강한 제품인데 한국 카야니 선라이즈 이제 들어오는 넣어봤더니 이렇게 중화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염소를 이제 다시 중화시키고 요오드를 이렇게 중화시키고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테스트를 했을 때 꼭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꼭 인체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뭐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자, 정말 항산화 제품이라면 이런 산화시키는 물질들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체에 들어왔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는 채식 밥상. 자, 그래서 이게 이화지아 대학교 의학전문의에서 이제 나온 또 하나의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블루베리, 자, 식식물에 많이 드는 안토시아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뭐 식도암, 대장암, 피부암, 폐암 등의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항산화 작용이 대표적이었고 혈관 신탕을 차단. 자, 뭐 제가 이건 선셋에 설명했는데 혈관 신탕을 차단하고 이런 이제 기질들을 파괴한다는 거죠.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양세포의 침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에서 베리의 구성물들이 장에서 좋은 신호는 상향 조절하고요. 나쁜 신호는 이제 이제 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에서 이렇게 이제 안토시아닌 이제 베리유의 안토시아닌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리에 의해서 대장암 예방의 항염증, 탄화, 항정식,
세포 자살류도 세포 주기 멈춤, 이제 전이가 되는 걸 막아주고요. 이제 항혈관 신생, 세포 신호 조절, 그 종양 성장하는 걸 이제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생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인간의 장에서 이제 면역 조절을 이제 하는 면역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안토시아닌, 즉 미세 안토시아닌을 섭취해서 장애에 이제 있게 되면 그래서 뭐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민성 대장증하고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많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서 유익균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비피도스균이 많이 증가되고 되어 있죠. 많이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NF-κB 염증을 일으키는 NF-κB를 이제 활성을 억제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블루베리에 있는 블루베리 프로안토시아닌은 이제 장 바이러스에 이제 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이런 인간 대장암에서 그 정식하는 것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카야니 뇌도 뭐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지 또 우리가 눈이라든지 파킨슨병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 BBB 뇌에는 뇌혈류 장막이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그리고 약물도 잘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거는 극단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만 일반적인 이런 비타민 공급제들은 이렇게 만든 비타민제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BBB, 안토시아닌, 아타산신, 토코트리에놀, 콜린 이런 액상의 영양제들은 이제 BBB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서 뇌에서 활성을 한다는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잡아주고 뇌에서 일어나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를 잡아주고요. 그럼 그 뇌에서의 미세아구세포의 활성을 이제 억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라든지 뇌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베리 열매들을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경퇴행성, 여기 보시면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뭐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자살 증가하고 하는 걸 베리들이 억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베리들이 들어오면은 염증을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기억이나 행동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걸 억제시켜 주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걸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황산화 효소들이 이렇게 도파민성 뉴런이나 이런 글리아셀 같은 것을 이제 억제시켜 준다는 거죠. 항산화 세포가 이리 진행된다는 것을 파킨슨병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혼합물 하나의 보다는 여러 안토시아닌을 이제 섞어 놓으면 토량으로도 크게 효과를 보는데 이 안토시아닌 혼합물들이 이렇게 이제 아밀로베타 펩타이드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걸 이제 비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가 주봉을 예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미세아구 세포가 이제 활성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여기 보시면은 미세아구 세포에 일어나는 그런 신경퇴해성 질환, 염증을 이제 치료하는데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토시아닌이 신경염증을 이제 예방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경염증으로 인한 연관된 질환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유망한 이런 대체제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뭐 플라보놀과 안토시아닌의 종류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안토시아닌이 NF-κB를 억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체 NRF2라는 좋은 신호인자를 활성화시키고 NF-κB 즉 나쁜 신호인자들은 억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에서도 이렇게 좋은 신호인자는 이제 증가시키고 나쁜 신호인자는 억제를 시켜서 유전자 발현을 좋게 한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사신호인자, 즉 인체에 좋은 전사신호인자는 활성화시키고 나쁜 전사인자 신호는 억제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전자 발현을 좋은 쪽으로 발현을 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유전체학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산화질소 증가가 있는데 질산염 음식, 우리가 질산염을 많이 먹어서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이제 폴리페놀들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산화질소를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질소인 INOS를 억제시키고요. 그리고 ENOS, 즉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ENOS가 ENOS에는 도움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질산염을 먹고서 내가 이제 그 혈관 내피세포가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면 이제 아르기닌 제품을 이제 선라이즈와 같이 먹어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토시아닌은 NRF2를 활성화시키고 NFK를 억제시키고 이 NOS를 활동시켜서 혈관에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고 NFK를 억제시켜서 염증 전구 신호 유전자들을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 열매들의 항염증 활성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런 염증을 하기 위해서는 NRF2 신호가 잘 활성화되지 않으면 염증을 잡는 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약을 먹을 때 이런 베리류와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같이 먹으면 이런 베리류들이 NRF2 신호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염증을 잡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이 파이토케미칼이 신경염증. 자, 여기 보시면 신경태행성, 염증으로 인한 신경태행성 이제 질환을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의 감소 기능 감소를 이제 유발하는 이 신경 발병들을 이제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화스 스트레스, 신경염증이 상호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런 노화와 관련된 뇌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NF-kB라는 나쁜 신호인자가 이제 증가되고요. NRF2가 억제되면 뇌 손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이런 NRF2 신호는 증가시키고 NF-kB는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런 파이토케미칼 이제 제품들을 먹어준다면 인체에 많은 건강 이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이런 화학, 양리학적인 건강 이득이 이제 항비만, 신경보호, 지질로부터 이제 그런 이제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두 개의 단체, EU와 유럽에서 10년 동안 이제 이런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했을 때 이런 이제 안토시아닌을 이제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태행성, 허혈성으로 태행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인체 건강 이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한포의 영양 성분, 한포에는 거의 3,500 이상의 이런 오락 수치를 가지고요. 한 병은 10만 7천 정도의 오락을 가집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많은 영양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많은 슈퍼푸드들과 그리고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라이즈보다 많은 제품도 있습니다. 34가지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열매들만 들어가 있지 영양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는 이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을 균형 있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영양소, 비타민 B군들과 C, 엽산, 아연과 그리고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같이 이제 균형 있게 맞춰 놓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34가지 들어가 있는 제품, 그리고 27가지 들어가 있는 제품들 보면은 영양소는 거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인체 중요한 기능을 몇 가지 합니다. 즉 에너지사. 우리가 아침에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서 ATP 에너지 과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회로에서 그 에너지를 내가 피곤함 없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군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회복 촉진, 안토시아닌이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지만은 그 외에 비타민 B군들도 미토콘드리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 또 관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한 호모시스테인 생성 방지에도 반드시 비타민 B군이 필요하죠. 즉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2, 6, 엽산, 비타민 B1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요. 스트레스로부터 부신을 보호하고 회복 촉진합니다. 우리가
선라이즈를 아침에 먹으라고, 아침이나 점심때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낮에 많은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부신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이나 낮에 드시게 하고요. 먹게 하고요. 나는 뭐 야간 근무를 한다.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선라이즈를 밤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촉진해서 면역 T세포를 강화를 하고요. 면역 반응에 반드시 이제 비타민 B군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인지 기능, 즉 내가 수축해서 줄어드는 걸 감소해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예방과 우울증 이제 있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반드시 먹어야 되죠. 비타민 D보다 비타민 B가 훨씬 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논문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한 포에는 한 포가 거의 30kg의 야채와 이제 과일에 해당하는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이런 면역을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D, 미네랄, 미량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저희 제품 이 세 가지를 다 드시면 좋은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 건강의 증진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카이니 선라이즈 한 달치가 65,500원이죠. 동결 건조 대부분 전부 다 그냥 일반 주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결 건조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이니 선라이즈는 전부 다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액상일까요? 인체는 이제 수용성이죠. 거의 대부분 다 수용성이래요. 70%가 수용성입니다. 자, 그래서 선라이즈, 선셋, 나이트로 전부 다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셋 안에는 이제 그 내용물이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틴 성분이기 때문에 빨리 분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섭취 후에 음식을 우리가 잘게 잘 씹어 먹고 소화 효소가 잘 분해해서 인체 흡수되기 위해서는 3시간에서 뭐 2시간에서 4시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소화된 음식이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것도 20%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0% 정도 흡수하는데 최근에는 영양소도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액상으로 된 영양소들은 빠르게는 22초에서 30초 안에 90%가 흡수가 돼가서 15에서 30분간은 인체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상 내가 음식을 잘 먹더라도 이런 좋은 액상 영양제를 먹어주는 것이 인체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액상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알약 타블렛은 분해되는데 30분 이상 뭐 거의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겔, 리퀴드 5분 안에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40분이 지나면 위에 액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약으로 된 것들은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위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리퀴드 영양제 그리고 필스, 알약이나 타블렛인데요. 6시간이 지났지만 40%밖에 흡수가 되지 아무리 많이 되어도 40%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블렛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액상은 무조건 90% 이상, 거의 100% 이상이 이제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퀴드와 이렇게 알약 타블렛을 비교하면 흡수율이 리퀴드는 98%고요. 그리고 알약 이런 타블렛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DR이라고 하는 그냥 한국엔 참 PDR을 많이 이용해보는데 이 PDR을 보면은 이 안에는 85에서 98%의 리퀴드 영양소는 22에서 30초 안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자, PDR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저희는 뭐 이런 병원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안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그 제품 안에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라든지 비전문가가 볼 수 있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도서관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출판이 되는데 약 설명서일 뿐입니다. 이 PDR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돈을 주면 거기에 이제 약에 대한 것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약 설명서일 뿐이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 약 설명서에 리퀴드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49판째 나왔던 1542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DR에서 이렇게 다시 흡수율에 대해서 리퀴드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알약이나 타블렛 된 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느냐? 자, 10에서 12% 정도의 영양소가 알약이나 타블렛 섭취가 되는데 그것도 35세 이상 40세를 넘어가면 3에서 5%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로이드 미네랄, 즉 액상 미네랄과 비타민은 우리 인체 세포보다 7,000배가 작기 때문에 98%가 흡수가 되어서 15분에서 30분 안에 인체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상 성분들은 활성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의 점막에서부터 입안에 있는 점막에서부터 흡수가 되어서 인체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이런 알약이나 이런 걸 처방해 주었을 때보다 액상 영양제를 처방해 줬더니 환자들이 효과가 훨씬 더 크고 환자들도 이제 액상을 찾더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상은 바로 활성 성분이기 때문에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고요. 타블렛이나 이런 것들은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활성 성분으로 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알약, 타블렛은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로 PDR이라는 그냥 약 설명 내용수에 이제 영양제들을 설명할 때 실려 있고 PDR은 복제 약은 실리지 않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실리고요. 그리고 PDR에 실릴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알약을 물을 보면 스펀지에 물이 잘 흡수되듯이 알약 이런 걸 부으면 흡수가 되지 않겠죠. 분해가 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항산화제 영양제와 이런 사망률을 보았을 때 논문에서도 마지막에는 절대로 알약, 필스나 타블렛으로 된 항산화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래서 자연을 마시는 선라이즈 한 포, 우리 선라이즈는 이제 동결 건조 방식으로 풀푸드 전체 음식으로 이제 만든 제품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식물이 함유한 산소, 호르몬, 식이섬유 그대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야생 알래스칸 블루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슈퍼푸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발효 제품도 아니며 주스 아니며 착즙 주스 아닙니다. 자, 발효보다 효과가 더 큰 게 동결 건조 방식입니다. 근데 발효도 동결 건조 방식만큼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멀티비타민을 먹으면 우리가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느냐? 자, 일본에서 연구를 봤을 때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증이 감소를 했다고 2015년대 논문에서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미국 여성들이 이런 심혈관 질환을 이제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그 연구를 봤는데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건강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올해 2016년도 이제 6월에 발표된 5월인가요? 6월인가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멀티비타민을 먹는 사람들 기간이 짧았을 때 봤을 때는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봤었는데 20년 이상 장기 복용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뇌졸중 발생률이 44%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맞게 재치수를 받는 확률도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독에는 많은 영양소를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멀티 이런 영양제들을 먹어주는 게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또 의사분이 쓴 거죠. 차적의 건강을 위한 살아있는 음식 이니 단독으로 추출한 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만든 영양소에는 호르몬, 산소 이런 식물성 항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인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필요한 곳까지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우체국을 붓기면 주소와 우편 번호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이제 제대로 가듯이 영양소도 모든 보조인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토시아닌이 이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의 유방암을 이제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인데 여기 보면은 안토시아닌은 단독 추출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놓은 게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단독 성분 추출이 아닌 열매 전체 파우더 보면은
동결 건조 방식이거든요. 파우더로 주어졌을 때 안토시아닌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열매 안에 전체에 있는 다른 성분들과 공동 작용이 발생, 시너지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알약이나 그런 영양제를 많이 드시죠. 하지만 그런 회사들의 잘못된 광고에 이제 광고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우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추출된 영양제들 그리고 풀푸드로 된 이런 영양제들은 보조인자라든지 미세 영양소 그리고 효소 그리고 다른 이양 영양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인체에 효과를 이제 음식과 그런 효과를 준다는 음식에 모자라는 영양소들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라이즈는 생체 이용률이 97에서 100%이고요. 자, 그래서 100%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트룸입니다. 알약을 먹었을 때, 자, 상행결장에서 엑스레이 이제 찍는 날 먹은 것입니다. 요게 이제 분해가 안 되고 여기 남아있죠. 자, 행행결장에 있고요. 엑스레이 찍기 전 이제 엑스레이 찍기 전 이건 엑스레이 찍는 날 먹었던 게 여기 있고 엑스레이 찍기 전에 먹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 지금 행행결장에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찍기 전 이틀 전에 먹은 것입니다. 2일 전에 직장에 와 있는데 분해가 안 돼 있죠. 내가 먹은 것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바로 그냥 변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공중 화장실 변을 다 치우고 나서 남아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전들하고 알약으로 된 영양제들이랍니다. 타블렛. 우리가 돈을 헛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타블렛, 알약, 캡슐로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양제들이 녹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먹는데 올바로 된 비타민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죠. 자, 그 병의 원인이 바로 결핍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니까 병의 이제 원인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많은 영양소가 이제 음식들에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캐나다 연구에서는 50년대 비해서 그 복숭아, 베타카로틴이 52개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비타민 C라든지 이렇게 쭉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도 이렇게 이런 1900년대 초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음식 속에 상추, 양주, 토마토에 시금치, 철분,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계속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비타민 A 먹기 위해서는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만 먹어도 되었는데 지금은 8개의 오렌지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감소하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 많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토양에 영양소가 자체가 모자라는 것도 있죠. 토양이 악화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제 동물의 이런 이제 그 동물들의 배설물로 이제 인간 배설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과도한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제 유력한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영양소가 줄어드는 여러 품종을 다 수확하기 위해서 품종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품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이제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뭐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이런 중에 이제 영양소가 소실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로 씻어내면서 수용성 영양소들은 이제 소실되고 또 익히는 과정 중에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처에서 작년에 나왔던 걸 보면 온난화, 즉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작물의 영양소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의학을 모르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많은 의사들이 영양의학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본인들도 나중에 많은 의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영양소를 제대로 먹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낫게 된다는 거. 약은 정상을
줄여줄 뿐입니다. 약은 우리가 갖고 있던 정상을 줄여줄 뿐이고, 그리고 이런 약효식품들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식품과 약을 같이 먹게 된다면 약의 효과를 정대시켜 주고,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거의 없애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실 때 꼭 약효식품을 같이 먹고 나의 몸이 많이 좋아진다면은 이제 약은 끊고 약효식품만으로도 건강을 이제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도 인체에는 하루에 필요한 게 90가지 영양소인데, 자, 이분 책을 보시면 거의 영양소만 제대로 이제 공급되면, 인간이 겪고 있는 900가지 질환 이상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이제 많은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의사들이 이야기를 안 해줄 뿐이지 의사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이제 최근에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나이 그리고 노화입니다.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전적 배경도 있겠지만 건강한 영양소, 항산화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류를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레드와인, 적절한 이런 레드와인에도 바로 이제 레스베라톨 같은 황산화 파이토케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연, 적절한 운동, 그리고 낮은 염증 수치를 가지면 이제 노화가 수치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한 노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면은 건강한 노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건강할 때 병이 발병하고 병의 징후가 나타날 때입니다. 자, 우리가 병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보통 병원을 가게 되죠. 그리고 4분의 1쯤이 지나서 4분의 1 병이 징후가 나타나고 난 뒤에 4분의 1쯤을 넘어서게 되면은 영구 손상, 즉 이렇게 치료 과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몸이 나빠지기 전에 발병하고 나서 4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이런 정말 항산화 역할을 하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먹어준다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과 항산화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먹게 되면 훨씬 영구 손상이 오는 게 아니라 치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런 기회의 창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병을 하게 되면 자, 신경퇴행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걸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양소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 야채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운동을 같이 해주면 이제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만이 되어져 버리면 많은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증가하고 HDL이 감소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만성 염증 상태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NRF2라는 항산화 효소 신호 인자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비만을 예방하는 PGC1 알파라는 이런 신호 효소도 이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영양제와 바른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내 몸의 만성 염증을 이제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면 텔로미어라이제, 즉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그 효소 활동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노화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고요. 운동이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이런 텔로미어 길이를 이제 짧아지는 것을 이제 빨리빨리 짧아지는 것들을 이제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하면 이 P53이라는 인체 DNA를 수복하는 이제 효소를 이제 발현시켜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노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그리고 항산화제, 오메가3, 비타민 D3, 금연, 그리고 적절한 체중 관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오피니즘 낙관주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관적이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해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라는 거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병에 이제 찾아올 시간이 곧 병이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나는 뭐 영양제 먹을 시간도 없다, 운동할 시간도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곧 병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면서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제가 앞에 나왔던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올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그건 제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콜로이드 액상. 많은 사람들이 액상 영양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액상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요. 자,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그것도 참 크나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약이 있기 전에 항상 음식이 있었다는 거, 좋은 음식들, 황산화 이런 영양제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영양들이 더 뛰어난 건강을 가져주고 이제 영양과학이 예전에는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영양의 그런 어떻게 인체에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발전함으로써 건강을 책임줄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하나가 카야니 헬스 트라이앵글이 그게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카야니 헬스 트라이앵글은 음, 제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 영양제 제품 중에서 탑3 아니 뭐 탑5 정말 탑3, 탑5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고를 때 절대 알약과 타블렛 제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보면서 논문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를 보았을 때 열매 전체 동결 건조시킨 것을 액상으로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동결 건조시킨 파우더 또는 발효되어진 액상. 그래서 동결 건조 대부분 다 동결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발효도 하는데 발효되어진 제품도 동결 건조만큼이나 효과를 나타내더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동결 건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발효되어진 제품도 동결 건조 제품만 이런 만큼 효과를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은 알코올 추출로 해야만 파이토케미칼이 활성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추출로 되어진 파이토케미칼 제품이 있으면 드셔도 좋고요. 근데 알코올은 소아들에겐 이제 위험하니까 알코올 추출을 하고 나서 알코올을 제거한 제품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액상들 그리고 뭐 캡슐은 야채 캡슐 외국에서 야채 캡슐이 왜 중요하냐면 액상은 단점이 있습니다. 맛이 정말 고약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파이토케미칼 이런 액상으로 돼서 먹으면 정말 맛이 고약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야채 캡슐. 한국에는 야채 캡슐로 된 게 그 제품들이 없지만 야채 캡슐 속에 액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또는 야채 캡슐 속에 동결 구출시킨 파우더로 들어있는 제품도 많고요. 야채 캡슐은 인체에 들어가면 30분 안에 거의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안에 전부 다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바로 인체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또는 소프트 젤라틴 성분으로 된 겔도 젤라틴 성분을 위에서 거의 다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액상 성분이 이제 바로 나온다는 거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락 수치도 이런 우리가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오락 수치를 가진 제품 제3의 연구소에서 측정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제시하는 그런 오락 수치를 가진 제품을 고르시는 게 올바른 이런 영양제를 정말 좋은 제품을 고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카야니는 이렇게 새 제품이 아침에는 내 몸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카야니 나이트로가 이제 오후에 먹어서 다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지친 내 몸을 다시 카야니 선셋이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새 제품이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영양소들을 여러 제품으로 나눠 놓습니다. 조금 다르게 해서 그런 이제 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단 세 가지 제품만으로 이렇게 아침 저녁 지용성은 저녁에 먹어야 가장 효과를 많이 보죠. 그래서 선셋은 지용성 영양제들은 다 이제 저녁에 드실 수